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황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또 한 번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현재 경북 서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도 오늘 아침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까지 날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처럼 황사 경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안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방 곳곳에서는 흐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도 만 75세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접종은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령자 순으로 이뤄지며 읍면 지역 어르신을 위해 전세버스도 21대가 운영됩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이 온도에 민감해 예약해놓고 오지 않으면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만큼 노쇼는 절대 금물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온 어르신들이 접종센터가 마련된 경주 실내 체육관에 도착합니다. 입구에서부터 반려를 체크한 뒤 예진, 접종, 확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진 의사 4명, 접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20명, 자원봉사자 12명이 긴장감을 가지고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마쳐도 이상 반응을 관리하기 위해 기저질환자 등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30분, 몸 상태가 이상 없으면 15분 타이머를 목에 걸고 대기했다가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백신 맞기를 잘했다는 반응입니다. 안심 됐죠. 뭐 지금 텔레비전은 많이 떠들지만은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안 낫습니다. 종종 부정적인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이런 백신 안 맞고도 아픈 사람 있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 없이 우리 신뢰하고 맞아야 되죠. 화이자 백신은 관리와 접종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초저온 냉동고 보관 해동 후 짧은 유효 기간 등 관리가 어려워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전에 읍면, 오후에 동지역 어르신들이 사전 예약돼 있는데 예약 부도는 아까운 백신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했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은 꼭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19 구급대도 대기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셔서 일일이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119를 통해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만 75세,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2만 195명으로 83%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과 별도로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보건소 내소자와 방문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에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된 40대 남성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부부는 2주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3일도 골프장 직원 등 4명이 확진돼 경주의 누적 확진자는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이 대구 23.9%, 경북 2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는 이번 달 접종 대상자 23만 6천여 명 중 5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해 23.9%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이 97.8%로 가장 높고 1차 대응 요원 84.2%, 병원급 의료기관 77.7%, 요양시설 68.9% 순입니다. 경북에서는 34만 6천여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1차 접종을 해서 접종률 2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찬걸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도 의원과 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직자 폭행 물의를 빚은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탈당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가 탈당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하는 면피용 탈당과 복당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지역구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지난 7일 재보궐선거 저녁 중앙당사에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직자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는 피하게 됐습니다. 표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태욱 전 의원이 이부 망천이란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가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복당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들의 탈당과 복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석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당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사법적 판단이라거나 혐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을 한다면 탈당 시점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소급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윤리 강령을 만들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1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구성된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경북동해안 5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방류 계획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회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동해안 권역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확대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덕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 자원과 관광 자원을 융복합해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덕군은 3년간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최적의 축구시설 인프라와 인문 힐링센터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축구대회 유치와 축구 캠프 운영, 힐링 투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행되는 등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장을 가보니 정작 어린이와 학부모는 안전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가 줄지어 서면서 늘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교 앞 6차선 도로엔 차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항상 되어 있고 아이들도 내려서 도로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단속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차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그냥 확 오니까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안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시장과 이어지는 유료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이 통행하기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 학교에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됐지만 5개월 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단속 카메라는 운행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능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민식이법 이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설치된 123대 중에 107대가 기능 검사를 마쳤고 16대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5월 중순까지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는 2019년 22대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3대로 늘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1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 400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능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등굣길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으로 대구 경북 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 등기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사랑 착한 등기 서비스는 포항시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며 포항 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울릉군이 관광 성수기와 행락철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음식 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등이며 관광 성수기에는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울릉군은 코로나 여파에도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부실 등으로 경영이 곤란해진 이른바 한계 대학이 전국적으로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73.8%,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개발원은 2010년 이래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이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학교 현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물품 비축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고충을 수렴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현재 경북 서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도 오늘 아침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까지 날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처럼 황사 경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안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방 곳곳에서는 흐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